예, 반갑습니다. 어, 주말에 토요일 날 배틀 설사가 좀 나서 까무룩하고 있다가 일요일 날 어제 광진 정부도서관에 원래 있던 게 사타닉 vs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광진 정부도서관에 갔어요.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갔더니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번역본만 자꾸 떠서. 그래갖고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갖고 조금 물어봤더니 체크를 이렇게 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 대출에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던데 하여간 뭐 어떻게 한대요. 뭐 어딘가에 뭐 치워놨겠죠. 뭐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그 공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꽂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치웠대요. 치워버렸다 그래서 헐 뻘쭘해갖고 다른 책들 뭐 좀 그 대출 알만한 책들이 좀 있나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영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털레 올래다가 에이씨 뭐 이렇게 된 거 원래 사려고 했던 책이 있었으니까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아, 어땠을 것 같아요. 종 교부서적 본점 광화문점에 가면은 사타닉 vs가 거기에 그 재고가 있을까요? 예, 뭐 어렵지 않게 추측이 되죠. 없어요. 거기도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려고 했던 이거 Language of Truth 요거 샀고요. 그리고 또 봤더니 기적적으로 Midnight Children 이거는 뭐 40주년 40주년 여기 써 있죠. 40th Anniversary Edition 40주년 이 책이 나온 지 40주년이 됐나 봐요. 40주년 기념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샀고요. 근데 다시 봐도 Midnight Children은 한참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나름 좀 복잡한 내용이라 이게 또 이해가 돼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넷플릭스 TV 시리즈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 한 편으로 2시간짜리 담아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이 정도면 TV 시리즈를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넷플릭스 시리즈 나오면 재밌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살만 루시디가 Language of Truth에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그 파리 리뷰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이 시리즈가 아트 오브 픽션이잖아요. 도대체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소설 작법이거든요, 사실은. 소설 작법에 대해서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는 참 재밌게 읽고 있대요. 자기 스스로도 재밌게 읽고 있고 자기가 여기 참가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If you're on to write it, don't worry. 당신이 작가가 아니라면 전혀 걱정하지 마라. This book won't teach you how to be one.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작가가 될지를 가르쳐 주진 않는다. If you're a writer, I suspect it'll teach you a lot. 만약에 당신이 작가라면 이것이 아트 오브 픽션 파트가 파리 리뷰의 아트 오브 픽션 이 파트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Either way, it's a treasure chest and a delight. Either way, 그러니까 당신 작가이든 작가이지 않든 it's a treasure chest. 그 보물함 같은 거다. 그리고 and a delight. 참 재밌다. 즐거움이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죠. 저도 이거 그 시리즈로 이 아트 오브 픽션을 다양한 우리 작가들 얘기하면서 처음에 다뤘던 게 누구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난다. 카즈오 이시구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거 하면서 살짝 이게 좀 빛이 좀 바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처음에 카즈오 이시구로 그 할 때 참 재밌었어요. 스스로도 아마 그 지금 다시 그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옛날 거 옛날에 찍었던 거 한번 보시면 그런 게 좀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점점 하면서 이게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 시큰둥해지고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좀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그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시 살만 루시드 이거 얘기 들으면서 아 맞다 이게 상당히 글을 쓰는 직업 작가든 직업 작가가 아니든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작가들의 그 내면 쪽에서 밖으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눈에 이게 좀 느낌이 많이 온다. 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처음에 즐거웠던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조금 저도 다시 좀 되살려 되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뭐 그랬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작가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한동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도대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 파리 리뷰에서 이걸 딴지를 언젠가 걸게 되는 건가? 그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근데 걸면 걸릴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파리 리뷰에 의존을 하게 돼서 이것만 거의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이거 문제 삼으면 이거 다 날라가는데, 아이씨, 좀 아깝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걸면 걸리는 거죠, 뭐. 갑자기 우울하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생각 없이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하다가 이게 양들이 이제 차곡차곡 좀 쌓이다 보니까 이게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오케이, 봅시다. 살만 루스디 아저씨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묻는 거죠, 작가로서. When you're writing, do you think at all about who will be reading you? 음, 그 살만 루스디 같은 작가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인디언 앵글리칸 라이더라 그럽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준파 라일이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인디언 어메리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출신의 미국에서 작품 활동하는 작가들 인디언 아메리칸 라이터라 그러는데 그 전에 인디언 앵글리칸 라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인도를. 그러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인도에 소개를 한 거고, 좋게 말하면 소개를 한 거고, 인도의 상황이 좀 문제이죠. 인도의 상황이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워낙 다종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 통일을 하는 뭐 고대 언어로 뭐 산스크리트어도 있고 뭐 우리 그 부처님이 쓰셨다는 팔리어도 있고 별의별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또 베다 성전들은 또 힌두 성전들은 또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고 그래도 이제 워낙 다양한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 내셔널 랭귀지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어가 이제 들어오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이거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이제 인도의 내셔널 랭귀지가 된 거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영어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영어가 지금 인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체를 통할하는 공용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공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냥. 편의적인 거죠.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디언 앵글리칸 그 라이터들이 좀 일찍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작가들의 뭐 1.5세대 정도? 그 정도 되는 작가이죠. 그래서 그 아마도 그 구글링에 인디언 앵글리칸 라이터 그러면 쭉 뜰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실은 대단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단한 작가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낯설죠. 왜냐면 저희들은 인도를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사실. 탁까놓고 말하면. 그 현대인들 중에서는 뭐 간디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어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잖아요. 하여간 근데 인디언 앵글리칸 라이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하여간 근데 그런 인디언 앵글리칸 라이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글을 쓸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어디언스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뭐 인도 사람들 중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디언스인가 아니면은 영국 사람들인가 아니면 전 세계인들인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I don't really know. When I was young, I used to say no. I'm just a servant of the work. 아, 그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복잡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정확히 즉답을 안 하네요. 젊을 때는 그냥 I'm just a servant of the work. 그 작품의 종일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작품, 그러니까 글이 나를 쓰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뭐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에 영감이 와서 그 작품이 나를 시킨 거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읽어주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옛날과. That's noble. 굉장히 좀 고귀한 말인데 servant of the work라는 말은 살짝 이게 좀 조금 살짝 이상한데 조금. Excessively noble. I've gotten more interested in clarity as a virtue, less interested in the virtues of difficulty. 그 점점 글을 좀 명확하게 쓰는 거에 관심이 가고 있다. 그리고 좀 복잡한
문장은 구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Midnight Children 이나 Satanic Verse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문장이 좀 번잡했다고. 그래서 잘 안 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좀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좀 나아졌다는데 제가 최근 작품 많이 안 읽어봐서. And I suppose that means I do have a clear sense of how people read, which is, I suppose, partly created by my knowledge of how people have read what I've written so far. 말 좀 들었나 보죠? 너 너무 번잡하다 문장이. I don't like books that play to the gallery, but I've become more concerned with telling a story as clearly and engagingly as I can. Play to the gallery? 이게 뭔 말일까? 갤러리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책을 싫어한다. Play to the gallery가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점점 더 클리어하고 인게이징하게 쓰려고 한다. Then again, that's what I thought at the beginning. When I wrote Midnight Children, I thought it odd that storytelling and literature seem to have come to a parting of the ways.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다. 뭐가? 스토리텔링하고 리더러처가 parting of the ways. 좀 갈라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잘하면은 너무 그 대중적인 작가가 돼버리는 것 같고, 리더러처 그러면 뭔가 좀 무게 잡고 현학적인 뭐 그런 복잡한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이죠, 사실은. 그런 게 좀 이상하다. It seemed unnecessary for the separation to have taken place.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A story doesn't have to be simple. 얘기라는 게 꼭 간단해야 되는 건 아니고, it doesn't have to be one-dimensional, but especially if it's multi-dimensional, you need to find the clearest, most engaging way of telling it. 근데 좀 단면적이지 않고 복잡한 문학을,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클리어하고 인게이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조금 그 살만 루시드의 작품들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come to me more evidently my subject is the way in which the stories of anywhere, also the stories of everywhere else. 어떤 곳의 얘기라도 그 모든 곳의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주제들을 자기는 얘기하고 있대요. To an extent, I already knew that because Bombay, where I grew up, was a city in which the West was totally mixed up with the East. 그런가? 인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저도 인도 그냥 북부 지역, 인도 북부 지역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러니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 여행을 대충 이렇게 했던 그런 게 그 인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그게 다라. 원베이만 해도 이스트하고 웨스트가 완전히 그 믹스업 된 곳이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영국이 인도를 진출하고 거기를 통치한 기간이 짧지 않거든요. The accidents of my life have given me the ability to make stories in which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re brought together, sometimes harmoniously, sometimes in conflict, and sometimes both, usually both. 조화롭게 잘 지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좀 갖게 됐대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The difficulty in this story is that if you write about everywhere, you can end up writing about nowhere. 모든 곳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 그럼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Anywhere 혹은 somewhere겠죠. 어딘가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것이 결국은 everywhere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는 아니란 거예요. 그죠? It's a problem that the writer writing about a single place does not have to face. 그죠? 한 장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오빠가 제가 그랬잖아요. 인도, 미들 이스트, 유럽 뭐 날아다니면서 글을 만드니까 those writers face other problems, but the thing that a Faulkner or a Welty has a patch of earth that they know so profoundly and belong to so totally that they can excavate it all their lives and not exhaust it. I admire that, but it's not what I do. 그러니까 한 장소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 그 맞닥뜨릴 수 있는데 포크너나 웰티 같은 작가들은 Patch of Earth 굉장히 그 조그만 장소 자기 동네 거기를 너무나 깊게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속해 있으니까 평생 그걸 파도 끝나지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봄베이라는 곳 자체가 이스트와 웨스트가 만난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스트와 웨스트를 넘나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는. How would you describe what you do? 당신이 한 거를 뭐라 그럴 수 있겠느냐? 방금 얘기한 거 아닌가? My life has given me this other subject, words in collision. 그죠? 이스트와 웨스트가 만나는 그런 것. 충돌하고 있는 세계들. 이 오빠는 또 거기다 그것도 있죠. 이스트, 웨스트 뿐만이 아니라 이 오빠는 또 이슬람,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오빠는 또 이런 것들이 막 중첩돼 있죠. 인도 자체도 이슬람과 힌두이즘의 충돌이 있지만 또 크리스티아니티와 그 이슬람의 충돌 이런 것들도 뭐 계속 거기에 노출되잖아요.
쉽지가 않죠. 이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How do you make people see that everyone's story is now a part of everyone else's story? It's one thing to say it, but how can you make a reader feel that is their lived experience? 당신의 얘기가 다른 사람들을 얘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지만 또 하나 당신들이 산 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The last three novels have been attempts to find answers to those questions. The Ground Beneath Her Feet and Fury, and the new one, Charlemagne the Clown, which begins and ends in LA, but the middle of it is in Kashmir, and some is in Nazi-occupied Strasbourg, and some in 1960s England. 느낌이 오시죠? LA, 카시미르, 스트라스버그, 잉글랜드 날라다니시잖아요. 이게 쉽겠냐고요. In Charlemagne, the character Max offers is a resistance hero during World War II. 프랑스도 나타나고요. The resistance, which we think of as heroic, was what we would now call an insurgency in time of occupation. 그죠?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점령군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지스탕스라는 게. Now we live in a time when there are other insurgencies that we don't call heroic, that we call terrorist. 그죠? 안중근 의사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한 행동이 아주 제너럴하게 말하면 테러리즘이죠. 그리고 테러리스트예요. 이건 욕이 아닙니다. 테러리즘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했던 행동이. 그리고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 이런 것이 어떻게 부여되는가, 그것의 문제이죠. 그거를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화되는 것이죠. 지금 그 아랍의 그 많은 그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은 정당한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I didn't want to make more judgments. I wanted to say, that happened then. This is happening now. This story includes both things. Just look how they sit together. 그때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지 보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I don't think it's for the novelist to say. It means this.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노블리스트가 하는 일은 아니고 보여주는 것. 이것과 이것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가 노블리스트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인터뷰어도 살짝 쫄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 위험한 고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Do you have to restrain yourself from saying it means this? 이건 이런 뜻이야. 라는 얘기를 스스로 참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쉽지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No, I'm against that in a novel. 소설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If I'm writing an op-ed piece, it's different. 근데 내가 어떤 그 논설 같은 걸 쓰고 있는 거면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결론 내도. But I believe that you damage the novel by instructing the reader. 그죠?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 소설은. The character of Sharma, for example, is a vicious murderer. You're terrified of him. But at certain points, like the scene where he flies off the wall in San Quentin, you're rooting for him. 근데 이 아주 악랄한 살인자를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설의 어떤 부분에서는. I wanted that to happen. I wanted people to see as he sees, to feel as he feels, rather than to assume they know what kind of man he is. Of all my books, this was the book that was the most completely written by its characters. 그 주인공들이 끌고 가는 소설이라는 거죠. 저 소설이. Quite a lot of the original conception of the book had to be jettisoned. 좀 이렇게 묶어놔야 됐대요. Because the characters wanted to go another way. 캐릭터들이 컨셉션들을 이기고 캐릭터들의 의지대로 이렇게 막 움직여버린 그런 소설이라는 거죠. What do you mean? 뭔 말이야? 뭔 말이긴?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지금 그 아트 오브 픽션에서 계속 작가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죠. 어떤 작가들은 내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이 나로 하여금 그 소설을 쓰게 한다. 난 거기 그냥 딸려갈 뿐이다. 라고 표현하는 소설가들도 있고 또 어떤 소설가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제어를 하면서 다 써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둘로 갈리잖아요. 지금까지 좀 보신 분들은. 아이고 시간 측정을 안 했다. 어쩔. 그 얘기할 것 같은데요. Moment by moment in the writing, things would happen that I hadn't foreseen. 내가 생각 못했던 일들이 계속 펼쳐진대요. 글을 쓰다 보면. Something strange happened with this book. I felt completely possessed by these people. These people이라는 게 캐릭터죠, 캐릭터들. 캐릭터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대요. To the extent that I found myself crying over my own characters. 소설가들이 이거 자주 하나 봐요. 자기 등장인물을 자기가 이렇게 죽이고 우는 거죠, 자기가. There's a moment in the book where Booney's father, the pandit Pierre, 아유, 발음하기 힘들다. Dies in his fruit orchard. 그렇네. 등장인물 죽이고 울었네. I couldn't bear it. I found myself sitting at my desk weeping. I thought, what am I doing? This is somebody I've made up.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내가 죽이고 내가 울고 있는 거야. Then there was a moment when I was writ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Kashmir village. I absolutely couldn't bear the idea of writing it. 카슈미르의 이분이 봄베이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원래 그 이쪽 카슈미르 쪽 그쪽에 이 리니지 그쪽에 그 조상들이 그쪽인 거죠. 카슈미르 쪽에.
아주 그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타고 난 거죠. I would sit at my desk and think, I can't write these sentences.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박살난 거를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Many writers who have had to deal with the subject of atrocity can't face it head on. atrocity, 그 어떤 대참살극 뭐 이런 거. I've never felt that I couldn't bear the idea of telling a story that is so awful. I don't want to tell it. Can something else happen? And then you think, oh, nothing else can happen. That's what happens. 어떻게든 그 일이 안 일어나게 쓰고 싶은데 그거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Kashmir is family territory for you. 아, 이분은 알고 계시네, 인터뷰한 사람. 그죠? 내가 위키피디아 보고 아는 정도인데 인터뷰한 사람 당연히 알죠. My family is from Kashmir originally, and until now, I've never really taken it on.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대요. The beginning of Midnight's Children is in Kashmir, and Harun and the Sea of Stories is a fairy tale of Kashmir. But in my fiction, I've never really addressed Kashmir itself. 카슈미르 자체를 다룬 적은 없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카슈미르의 페어리테일을 쓴 거고, Midnight Children은 카슈미르에서 시작이 되지만 카슈미르를 직접 아직 다룬 적은 없대요. The year of the real explosion in Kashmir, 1989, was also the year in which there was an explosion in my life. 그러니까 카슈미르가 이게 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파키스탄하고 그 인도하고 지금 이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근데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무슬림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거기를 그 둘 다 포기를 못해서 자치령으로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거죠. 둘 다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자치령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치를 깨고 인디아가 더 진행하지 맙시다. 하여간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So I got distracted. And by the way, 뭐 등등등 뭐 얘기하려면 복잡하죠, 이 오빠도. By the way, today is the anniversary of the fatwa. 왜 갑자기 fatwa 얘기를 왜 해? Today, 발렌타인데이.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fatwa로 훅 넘어와 버리네. 이 얘기 하려면 복잡하니까. Valentine's Day is not my favorite day of the year, which really annoys my wife. Anyway, Shalimar was a kind of attempt to write a Kashmiri Paradise Lost. 카시미르 판에 Paradise Lost를 쓰려고 했던 거래요.
Only Paradise Lost is about the fall of man. Paradise is still there. It's just that we get kicked out of it. Charlemagne is about the smashing of paradise. It's as if Adam went back with bombs and blew the place up. 야, 이게 참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 지금 남북 분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죠, 언젠간.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북한이란 상대방이 있으니까. 근데 그 둘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 있고 소련 있고 미국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문제로 복잡한 문제로 시작이 된 것처럼 해결도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카시미르 출신인데 카시미르 볼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복잡한 문제들 거기에 또 종교 문제까지 껴있잖아요. 그러면 와 이게 너무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해결될 가망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너무 그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그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막 거기서 터지고 있으니까 참 그럴 것 같아요. I've never seen anywhere in the world as beautiful as Kashmir.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the valley is very small and the mountains are very big. valley는 좁고 mountain은 크고 so you have this miniature countryside surrounded by the Himalayas and it's just spectacular. 정말 볼만하겠네요. And it's true. The people are very beautiful too. 사람들도 아름답고. Kashmir is quite prosperous.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거는. The soil is very rich, so the crops are plentiful. It's lush, not like much of India. 작물도 잘 자라고. 뭐가 문제일까? In which there's great scarcity. But of course, all that's gone now. And there's great hardship. 그 아름답던 곳이 이제는 뭐 망가져 있겠죠. The main industry in Kashmir was tourism. Not foreign tourism, Indian tourism. 인도 사람들 자체도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왔대요.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If you look at Indian movies, every time they wanted an exotic locale, they would have a dance number in Kashmir. 그러니까 발리우드라 그러죠, 우리가. 인도 영화에서도 뭐 좀 그 exotic한 그런 장소를 이국적인 장소를 원하면 카시미르를 배경으로 해갖고 댄스 씬을 만든대요. 걔들 맨날 난 정말 적응 안 되는데 하여간 그거. Kashmir was India's fairy land. Indians went there because in a hot country you go to a cold place. 인도 엄청 덥죠. 예, 그거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도 일주일 만에.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와, 장난 아니에요. People would be entranced by the sight of snow. You'll see people at the airport where there's dirty, slush, snow piled up by the sides of the roads, standing there as if they'd found a diamond mine. 아니 그 더러운 그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근데 그거를 다이아몬드 마인을 본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신기해서. 자기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눈을 그 아래쪽 사람들은 인도 아래쪽 사람들은. It had the feeling of an enchanted space.
That's all gone now. And even if there's a peace treaty tomorrow, it's not coming back. 왜? Because the thing that'll smash it, which is what I try to write about, is the tolerant mingled culture of Kashmir. peace treaty가 돼도 그 옛날의 분위기가 안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tolerant mingled culture 이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카시미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After the way the Hindus were driven out and the way the Muslims have been radicalized and tormented, you can't put it back together again. 그죠? 힌두하고 무슬림하고의 갈등이었으니까 섞여 살다가 힌두들을 쫓아내고 무슬림들을 다수를 만들어서 무슬림들이 다수가 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I wanted to say it's not just a story about mountain people 5 or 6,000 miles away. It's our story too. 그게 지금 현재 카시미르만의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배제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We are all implicated in it. 우리의 얘기가 그 안에 다 암시돼 있다는 얘기냐. I wanted to make sure in this book that the story was personal, not political. 개인적인 것이다. I wanted people to read it and form intimate, novelistic attachment to the characters. And if I did it right, it won't feel didactic. 내가 제대로 잘 소설을 썼다면 이게 당신들한테 어떤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And you'll care about everybody. I wanted to write a book with no minor characters. 무시해도 되는 그런 그 등장인물은 없는 모두가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다. 그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책을 쓴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죠. Were you keenly aware of Kashmir politics when you were growing up? 성장할 때 카슈미르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 그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서 컸느냐? 아닐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톨러런트 했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When I was probably no older than 12, we went on a family trip to Kashmir. There were beautiful hikes you could take with little ponies up into the high mountains, onto the glaciers. 어이구. 글래스에 있는 데까지 포니 타고 올라갔대요. We all went, my sisters, my parents, and I, and there were villages where you could spend the night at a government rest house. There are simple places. When we got to our rest house, my mother discovered that the pony that should have been carrying all the food didn't have the food on board. 왜? She had 3 fractions children with her. 다투는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So she sent the pony guy off to the village to see what could be had. And he came back and said, there's no food. There's nothing to be had. They don't have anything. And she said, what do you mean? There can't be nothing.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잖아. 이거는 그 인도 사람들이 카슈미르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죠.
There must be some eggs. What do you mean nothing? He said, no, there's nothing. And so she said, well, we can't have dinner. Nobody's going to eat. 그러니까 음식을 실은 포니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동네 가서 음식 좀 구해오라 그랬더니 그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상황. About an hour later, we saw this procession of half dozen people coming up from the village, bringing food. The village headman came up to us and said, I want to apologize to you because when we told the guy there wasn't any food, we thought you were a Hindu family. But he said, when we heard it was a Muslim family, we had to bring food. We won't accept any payment. And we apologize for having been so discourteous. 자기 12살 때, 이 어릴 때에도 이미 카슈미르에서는 힌두 사람들이면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무슬림 사람들이면 환영을 받는 이런 아주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미. I thought, wow, this is in Kashmir, which is supposed to have this tradition of tolerance. 그때도 이미 카슈미르는 그랬다. 그리고 원래 무슬림들이 갖고 있던 톨러런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톨러런스가 그때도 카슈미르는 없었다는 거죠. I'd go all the time, and the moment they heard the name Salman, which is a Muslim name, they would talk to me in a way that if I were caught in a look beer, they might not. 이름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죠, 사실은. 그 힌두 쪽인지 무슬림인지 아니면은 심지어 크리스천인지. 아이고,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아이작. 우리 제일 유명한 사람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작 다음에 뭐가 이렇게 막 붙는데 아이작이 딱 붙은 순간 이 사람이 유대계일 확률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 맨날 보는 이삭 아닙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름으로. So I'd have long conversations about their lives and their resentments. But when I went back to Delhi or Bombay and relayed this information, there was a desire, even among the Indian intelligentsia, not to acknowledge how deep those resentments had become. 이런 얘기를 델리나 bombay에 와서 하면 야, 카슈미르에서 그렇게 힌두 사람들을 싫어해? 이런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People will say, you shouldn't talk this way because you're sounding communalist. Me, the Muslim communalist. 네, 이런 얘기하면 마치 그 무슬림 커뮤널리스트인 것처럼 얘기한대. 커뮤널리스트는 또 뭐요? 커뮤니티를 중시 여기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팩션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 Could you possibly write a political book? 어가 without이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정치적인 색깔이 그 거세된 그런 책을 쓸 수는 있나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이거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Yes, I have great interest in it, and I keep being annoyed that I haven't. 관심이 있지만
그걸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에 짜증이 난다.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죠? Political한 책은. I think the space between private life and public life has disappeared in our time. 음? private life와 public life 사이의 공간이 없어졌다고? 우리 시대에? 그런가? There used to be much more distance there. It's like Jane Austen, forgetting to mention the Napoleonic Wars. 아하. 개인의 삶하고 뭐 엄청 큰 역사적 사건들하고 그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경우 같았죠. The function of the British Army in the novels of Jane Austen is to look cute at parties. 완전한데. 살짝 돌려가는 것도 있죠. 여자 작가들은 사회를 전체를 못 본다. 역사를 제대로 못 본다. 이렇게 돌려가는 거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얘기가. It's not because she's ducking something. It's that she can fully and profoundly explain the lives of her characters without reference to the public sphere. 이런 부분이 비판의 지점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비판의 지점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퍼블릭 스페어에서 벗어난 개인의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That's no longer possible, and it's not just because there's a TV in the corner of every room.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된다. It's because the events of the world have great bearing on our daily lives. 엄청난 영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Do we have a job or not? How much is our money worth? This is all determined by things outside of our control. 일자리,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It challenges Heraclitus' idea that character is destiny. 캐릭터라는 거는 운명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은 운명일 뿐이다라는 거를 지금은 그 말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죠. 헤라클리토스의 그 생각은. Sometimes your character is not your destiny. Sometimes a plane flying into a building is your destiny. 9.11 테러 얘기하는 거죠. The larger world gets into the story not because I want to write about politics, but because I want to write about people. 내가 스토리를 쓰다 보면 사람들을 그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라저 월드에 여기 껴든다는 거죠. 근데 그 라저 월드가 폴리틱스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라저 월드에 살고 있는 한 폴리틱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죠. 오히려 이게 진실에 가깝죠. But in American writing, there seems to be a rift of sorts. Politics over there, fiction over here. 이렇게 틈이 간극이 있다는 거죠. 정치와 상관없이 소설의 영역이 따로. Because what an American novelist writes is not going to influence policy in Washington. 소설의 세계가 그 워싱턴 정가의 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설 때문에 그 법안이 만들어진 소설이 정치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야?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영국 소년공들의 비참한 삶을 열심히 그려냈던 올리버 트위스트인가? 뭐 그거.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영국 그 노동법이 개정되고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비근한 예로 그 도가니법이라고 있잖아요. 맞나? 원래 소설 제목이 도가니였나? 그게 하여간 소설도 그렇고 그게 영화화되고 그러면서 그 그런 쪽에 그 시설법 그런 것들이 개정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미국이라고 그게 없었겠습니까? 제가 좀 잘 모르지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Yes, but who cares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쓰겠느냐? Do you think that in India, for instance, fiction is politically relevant? 인도에서는 그 소설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느냐, 관련이 있는 것 같느냐, 루시도 잘 모를걸? No, if only it was. But what does happen is that well-known writers are still considered in a way that American writers are not to be a part of the conversation. 아직도 중요한 작가들은 그 대화의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잘 알려진 작가들이 쓰는 그 사람들 쓰는 글들이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Their opinions are sought out. 그리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작가들에게. This happens in England too. 영국도 마찬가지고. It happens in Europe. In America, it is true. Not so long ago. 미국도 그랬었다. 근데 요새는 너무 상관없이 가는 것 같다. It was true in the generation of Miller, Sontag, Ada Miller. 야, 느낌이 오네요. 이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냐? 끊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합시다. 요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냐?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I don't know. At the height of the British Empire, very few English novels were written that dealt with British power. 음, 제국으로서 잘 나갈 때 영국 소설들이 영국의 그 제국으로서의 파워를 직접 다룬 소설은 별로 없었다. 아닌데 있는데. It's extraordinary that at the moment in which England was the global superpower, the subject of British power appeared not to interest most writers. Maybe there's an echo of that now, when America is the global superpower. 아, 이걸 같이 보는구나. Outside this country, America means power. That's not true in the United States itself. 이런
그 살만 루시 같은 사람들을 포스트 콜로니얼 라이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치누아 아케베나 이거 뭐라고 발음해야 되나? 치누아 아체베, 치누아 아케베 이런 사람들 그 식민지를 경험을 했던 지역에서 태어난 1세대나 2세대 그런 작가들이 영어로 발표를 하는 이런 작가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포스트 콜로니얼 라이터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콜로니얼리즘 그 임페리얼리즘의 반대의 같은 표현이죠. 사실은 임페리얼리즘하고 같은 표현이 콜로니얼리즘 아닙니까? 식민지 출신의 그 작가들이 그 임페리얼리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글들이 그런 작품들이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는 작가들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하네요. There are still writers here who take on politics. 여기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 John Driller, Robert Stone, John Didion, and so on 이런 사람들은 But I think many American writers are relatively uninterested in the way America is perceived abroad. As a result, there's relatively little written about the power of America.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오케이. 너무 이것도 너무 길게 했을 것 같다. 이래서 타임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잠깐 끊었다가 갑시다.